할게. 모의고사 한 장 넘기면 우리 비문학이 그 법 지문 빼고 2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 2개의 지문이랑 뒤에 소설 2개까지 보는 게 오늘 목표야. 첫 번째 지문이 가나 이렇게 2개가 연계되어 있는 지문이거든. 요거 먼저 봐볼게. 그 구조도는 있잖아. 얘들아 앞에 이 표지 앞에 있지. 여기다 쓰면 돼. 먼저 가. 푸코 동그라미 해봐. 푸코. 사람 이름이니까. 이 푸코가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해서 권력의 본질, 이거 메모해봐. 권력의 본질. 이게 이 글에서의 중심 화제거든. 푸코의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이 권력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대. 그는 이렇게 3가지 개념을 통해서 권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3가지에다가 형광펜 해볼까?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 요게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과정을 통해 설명했다고 하니까 그럼 옆에다가 구조도 그릴게. 먼저 첫 번째가 가. 푸코가 말하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글인데 그게 총 몇 개였어? 그치, 3개 지금 표시한 거지? 그 3개였어. 그 3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쓸 거야. 먼저 써놓자. 주권 권력, 규율 권력, 그리고 생명 권력이래. 요 3가지의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대. 다시 본문 썼어? 본문. 먼저 썼니? 민서야? 네. 푸코에 따르면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의 다시 형광펜. 주권 권력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고대래. 고대에다가 밑줄 쳐봐. 얘는 고대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 봐. 이 주권 권력은 형광펜 다시 칠해놓고 뒤에 묶어봐. 군주회부터 묶어.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하여 작동하였으며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까지 묶어. 이게 주권 권력의 특징 첫 번째야. 써놔. 특징 1. 법에 기반하고 있대요. 그리고 내가 얘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생사 결정권도 있다는 뜻이야. 고대에 있었던 건데 법에 기반해 있고 생사 결정권도 있대요. 생사 결정권. 법 기반 생산 결정권. 생사 결정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지. 뒤에 다시 묶어봐. 사형을부터 묶어. 그리고 2줄 내려가. 사형을부터 묶어서 2줄 내려가서 했다까지. 하지만 전까지 묶을래? 이게 2번째 특징이거든. 써놔. 특징 2. 주권 권력의 2번째 특징. 당연히 사람을 군주가 죽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 내용이야.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위법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서 복종을 가능하게 했대요. 하지만 세모해봐. 근데 뭐가 있을까?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지만이 붙은 거야. 뒤에 묶어봐. 주권 권력의 강압적 성격은 오히려 뭘 일으켰대? 반발을 일으키는 한계를 드러냈다까지 묶어. 여기 한계라고 표지가 나와 있네. 한계라고 써놔.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너무 강압적이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 그죠?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주권 권력은 점차 뭘로 바뀌었어? 규율 권력의 형광펜. 이제 규율 권력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규율 권력이야.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 대체되었다 밑에다가 써놔. 전환된 거야. 전환. 그럼 이제 규율 권력에 대해 설명해줘야 되지. 뒤에 묶어봐. 푸코는부터 묶어서 두 줄 내려가서 통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까지 묶으면 이게 규율 권력의 특징이야. 써놔. 특징. 규율 권력은 시대가 어느 시대야? 16세기의 밑줄 쳐놔. 얘는 16세기야. 시대별로 변화하는 거니까 16세기 이후에 등장했대요. 이 규율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뭐 했대? 내면화했어요. 원래는 법이 있어야만 말 들어 라고 해야만 애들이 하던 애였는데 이제 그 법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법을 만드는 거야.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규율 권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통제의 내면화야. 통제의 내면화. 우리 사실 꼭 직장 다녀야 돼? 아니지. 꼭 대학교 가야 돼? 아니지. 안 다녀도 안 가도 아무 문제 없다? 사는데? 그지? 근데 우리가 대학교 발동동, 직장 발동동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사회 분위기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스스로를 쪼면서 통제에 따르고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취준해야 돼 이러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통제의 내면화가 됐다는 거야. 원래는 법으로 밖에 있었는데 외부에 있었던 게 내면화가 되었대. 이게 규율 권력의 특징이고 뒤에 읽을게.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냈으며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하여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했대요. 그리고 뒤에 17세기 밑줄 쳐봐. 17세기에 등장한 게 바로 생명 권력인가 봐요. 얘는 17세기야. 17세기 이후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정치 경제적 변화가 진행됐어.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었대. 따라서 뒤에 묶어봐. 국가가부터 묶어.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상태, 질병 같은 걸 관리하게 되었는데 푸코는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까지 묶어봐. 그걸 뭐라고 한대? 생명 권력의 현관펜 해놓고 앞에 묶은 게 생명 권력의 정의가 되는 거야. 정의. 개념 정의해줬어요. 인간들이 중요해. 이제 인적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인간들이 아파서 일찍 죽지 않도록 아니면 너무 안 태어나 지금처럼 너무 안 태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명 권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17세기 생명 권력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국가의 인구 관리와 통제인 거야. 국가의 인구 관리와 통제. 그게 생명 권력이래요. 뒤에 묶어봐. 이 생명 권력을 작용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안정된부터 묶어봐.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해야겠죠. 그는 밑줄 쳐봐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 밑줄. 이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까지 묶으면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생명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인 거야. 써놔. 조건. 묶은 부분이 조건인 거야. 작동 조건. 생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뭔가 인간들이 금방 죽지 않고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야. 뒤에 푸코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게 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자본주의. 이 중에서 뭐랑 뭐가? 얘도야.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이 라고 나와 있거든. 요 두 개의 작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에다 형광펜 해봐. 이제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뒤에 묶어봐.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 이거 묶어봐.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인 거야. 그러면 지금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났어. 지금 얘기할 거는 이 권력에 대한 주체성을 설명할 건데, 주체성이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구성된 결과물이래.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 주체성이래. 맞지? 지금 설명한 게 그거지. 근데 이건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설명된 거래. 구성되는 거야. 뒤에 즉부터 묶어봐. 즉, 요약 정리해준다.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까지 묶으면 이게 요약 정리예요. 써나 요약 정리. 즉이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 그거야. 우리 대학교 과 어디 갈지 나라에서 정해주니? 아니지. 그거 내 선택이지. 그치? 근데 마치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죠? 나의 선택인 것처럼. 사실은 그게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취직을 해야 되고 어떤 게 좋은 직장이고 이런 거를 국가에서 보이지 않는 그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주체성이 가진 거야. 내가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뒤에 그러나 세모해봐. 그럼 푸코는 이거를 비판하겠거든. 뒤에 묶어. 푸코는부터 묶어.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까지 묶으면 푸코는 비판하는 거야. 써. 비판.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아니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이 나라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 라고 비판하는 거야. 이건 허구야. 이렇게. 뒤에 그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성은 밑줄 쳐봐요. 권력에 대한 저항. 밑줄.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해야만 획득할 수가 있대요. 그럼 밑줄 친 게 써놔요. 획득 방법이야. 진정한 주체성의 획득 방법. 권력에 뭐 해야 된대? 저항해야 된대. 권력에 대한 저항. 내가 정말로 내 선택을 한다는 거는 주체적이다라는 거는 남들이 대학교 어디 가든 취직을 해서 뭘 먹고 살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정말 그냥 저항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되냐? 어렵지. 그지? 뒤에 이때 저항이 뭔지 개념 정의해준다. 묶어.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고 모순을 찾아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까지 묶어. 이게 저항이래요. 남들 다 간다고 대학 가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한번 다시 생각하고 모순을 찾으려고 거기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게 저항이래. 푸코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대. 됐어? 이해됐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뒤에 나 푸코에 대한 설명했고 이거 다 썼죠? 줄게요. 자, 지문. 나의 첫 번째 문장에서 신유물론 보여? 신유물론 메모해봐. 이게 이 글에서의 중심 화제예요. 신유물론. 그리고 신유물론은부터 묶어봐. 첫 번째 줄부터 묶어서 두 줄 내려가서 출발하였다까지 묶으면 이 신유물론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묶은 게 써. 등장 배경이야. 써나 등장 배경.
신유물론의 등장 배경인데 얘네들의 주장이 뭐냐면 등장 배경이자 첫 번째 주장이야. 등장 배경 썼지? 그리고 옆에 주장 1이라고 써봐.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주장 1 땡땡 근대 철학 비판이라고 써. 근대 철학 비판. 그럼 내용을 볼게. 내용부터 보고 쓰라고 할 거야.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 봐봐. 신유물론은 근대의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했대요. 그럼 얘는 근대 철학 비판한 거 맞지? 그지? 그리고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합의하면서 출발했대. 그러니까 신유물론의 등장 배경인 거야. 이해됐어? 등장 배경이고 첫 번째 주장 근대 철학을 비판했다는 거. 그럼 이 신유물론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첫 번째가 얘네들의 주장. 근대 철학을 비판했어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대 철학을 비판했어. 그리고 다시 본문. 그 다음 문장 묶으면 돼요. 신유물론자들은 부터 묶어. 신유물론자들은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까지 묶으면 그러면 뭘 비판하는 거야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치. 생태 위기가 왜 일어났어? 뭐 때문에?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럼 묶은 데다가 써. 이게 주장 2야. 두 번째 주장. 주장 2 땡땡. 인간 중심주의 비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지구온난화 일어났고 지구가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그럼 비판하는 거 하나 더 있죠? 인간 중심 이분법적 사고 비판. 이분법적이라는 말이 이해돼? 인간 중심 이분법적 사고 비판이라고 써놓고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 비판.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딱 두 개로 나눈다는 뜻이야.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이분법적인 사고야. 단 두 개로 나눠놓고 인간만 중요하고 인간이 아닌 지구나 동물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다시 본문. 또한 푸코의 생명 권력이 인간 생명에 한정되어 해석되었다고 보아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대요. 그럼 어떻게 확대하고자 시도했는지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 나라는 지문이 왜 가랑 묶여있는지 지금 푸코 얘기가 나왔지. 그치? 푸코가 권력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설명했는데 그 생명 권력이 누구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이 신유물론자들이 보기에는 인간 중심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논의를 확대시키고자 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라루트야. 라루트 동그라미 해봐. 신유물론자겠죠 당연히. 얘가 써놔. 라루트에다가 구체적 사상가 1이라고 써. 구체적인 사상가 애를 데리고 와요. 2명 데리고 오거든. 첫 번째가 라루트야. 라투르 고맙다 야. 내가 외국인이라서 라투르인지 고마워. 라투르. 라루트 아니었어? 라투르래. 그럼 당연히 얘도 신유물론자니까 이거 싫어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라투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대요. 그는
동물과 동식물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뭐라고 칭했대? 비인간 밑줄 쳐놔. 이 라투르가 말하는 핵심 개념이야. 라투르의 핵심 개념은 비인간이야. 써놔. 비인간 밑줄 쳐놔. 그 비인간이라고 칭했대요. 인간 아닌 것들 비인간이라고 칭해서 이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대요. 그는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 객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류세가 초래했다고 봤대. 인류세라는 게 나왔지. 우리 인류세 모르지? 그래서 뒤에 인류세란부터 묶어봐. 개념 정의해준다.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 생물적 다양성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다까지 묶으면 이게 인류세의 정의지. 그러니까 세상 망한 거, 세상 멸망해 가는 거 있잖아. 지구온난화 일어났고 지금 뭐 애들 안 태어나고 이런 거. 그런 게 다 그 비인간의 행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라고 이 라투르는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라투르는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묶어봐. 극복 방안 나오겠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동등한 행위자가 만든 밑줄 쳐봐. 수평적 연결망이며 인간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봤대요. 여기까지 묶으면 이게 극복 방안이야. 라투르가 말하는 인류세 극복 방안. 인간이 아닌 동식물, 자연 이런 비인간들을 인간이랑 똑같이 동등하게 봐야 돼. 수평적으로 봐야 돼.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라투르가 뭐라고 했는지 정리할게. 얘한테 핵심 개념 뭐라 했어? 비인간이라는 게 이 라투르가 말하는 핵심 개념이지. 이 비인간의 행위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행위성. 이 말이 이해돼? 비인간의 행위성 인정. 그렇게 나와 있어. 과학기술 발전한 거 다 인간 덕분이야? 인간만 무조건 다 행한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 자연, 동물, 식물 이런 인간이 아닌 것들도 행위성이 다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비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연결을 강조한 것. 그게 라투르래. 수평적 연결 강조. 그리고 다시 다 썼니? 수평적 연결 강조. 그 다음 문단에 누구 나와? 헤러웨이 동그라미 해봐. 얘가 두 번째 사상가야. 헤러웨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줘야 돼? 라투르가 구체적 사상가 1이니까 얘는 구체적 사상가 2. 신유물론자겠지 얘도. 신유물론자. 두 번째 사상가 신유물론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 헤러웨이부터 다시 묶어봐. 헤러웨이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까지 묶으면 지금 앞에 나온 라투르와 헤러웨이의 공통점이겠지. 써놔. 공통점. 근데 당연하지. 얘네 둘 다 신유물론자니까 이 주장, 신유물론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겠죠. 그쵸? 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 잘못된 거야. 그건 둘 다 동의를 하겠지. 그럼 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왔냐면 그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밑줄 쳐봐. 반려종. 이 반려종이란 단어가 헤러웨이의 핵심 개념이야. 반려종이라고 칭했대요. 인간, 비인간 모두 다. 살아있는 건 모두 다 반려종이래. 그리고 그 반려종 간에 뭘 강조했대? 밑줄 쳐봐. 공생관계. 밑줄. 반려종 간의 공생관계가 중요한 거래. 비슷하죠? 위에랑 좀 비슷해요. 그는 인간이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봤대. 그럼 얘는 화장품 같은 거 하려고 동물 실험하는 거에 반대하겠어?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지. 인간을 위해서 걔네들을 살고 죽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헤러웨이에 따르면 뒤에 묶어봐. 생태부터 묶어.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은 반려종 간에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까지 묶으면 그럼 얘는 지금 말한 묶은 부분이 인류세의 극복 방안인 거야. 써나 극복 방안. 헤러웨이가 말하는 인류세의 극복 방안은 어떤 관계 맺기를 해야 돼? 그치, 밑줄 쳐놔. 책임 있는 관계 맺기. 반려종, 인간을 포함한 비인간을 포함한 반려종들 간에 책임 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헤러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확장하여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를 하니까 이게 뭐 평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 두 줄 묶어봐. 인간과부터 의의가 있다. 의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의의야. 신유물론자들의 의의야. 마지막이 의의. 읽고 넘어갈게. 읽어보자 먼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방식에 도전한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주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쵸?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인간 외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인류세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게 해줬다는 거 그게 의의가 있다 라고 한 거야. 그럼 마지막 문단이 의의고 이거 헤러웨이 정리를 안 했지. 헤러웨이는 중요한 개념이 얘한테 뭐였다고? 어떤 단어였어? 반려종. 그 반려종 간의 공생관계를 주장하는 애야. 그리고 책임 있는 관계 맺기. 그만큼 책임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책임 강조. 그럼 가랑 나가 왜 묶였냐 라고 한다면 둘 다 일단 어떤 사상가, 어떤 학파의 생각을 정리하는 건 맞지. 주장을 정리하는 건데 푸코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인간에만 한정되어 있었지. 그치? 그 인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걸 더 확장해서 늘린 게 이 나 지문인 거지. 신유물론자들의 관점이었던 거야. 네. 그럼 다 했죠? 가랑 나. 밑에 16번부터 20번 21번 문맥상이니 이거 어휘는 안 해도 돼. 20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봐. 우리 예전에도 풀었고 오답노트도 했고 지금 나 또 했으니까 다 맞춰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다 맞춰야 돼요.
풀었을까요? 한 문제. 다 혹시 풀었으면 21번도 풀어봐. 기다리면서. 아린이는 아직 하고 있어? 해. 그리고 수능 아니니까 내신 대비는 꼼꼼하게 해야 돼. 네. 21번 해봐. 민서야. 21번도 했어? 해봐. 이거 문제 푸는 거 다음 주제예요. 그거 하고 있을까 그럼? 그거 하고 있으려고 물어봤어? 네. 뒤에 있지 뒤에 변형 문제. 답지 뒤에 있거든? 변형 문제요? 응. 찾았어? 여기 1쪽. 1쪽이라고 다시 시작해. 항상 푸는 거 있지? 그 변형 문제 풀어가지고 숙제. 아린이의 고민이 뭘까?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될까?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나 변형 문제보다 더 중요하니까 답을 맞춰볼게요. 16번의 답은 4, 3.
어? 4번? 3번. 3번? 적절한 건데. 1번? 아닌데. 어떡하지? 5번이에요? 5번인데. 적절한 거 가. 권력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뭐야? 권력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 생각했대요. 통시적으로 뭘 같아? 통시의 시가 뭘까? 시? 시간. 그렇게 외워. 시대별로 시간별로 권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 생각한 특정 화가 푸코의 견해를 갖고 왔죠. 가. 통시적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 얘들아. 항상 나와 모의고사에서. 통시적으로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말했고 나는 생명 권력에 대한 특정 학자들 신유물론자들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고 있죠. 생명 권력에 대해서 푸코는 인간만 한정했는데 이 신유물론자들 라투르랑 헤러웨이 얘네들은 다른 해석 아니야 인간 말고 다른 애들한테도 적용해야 돼 이런 해석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5번이지. 1번, 3번, 4번을 했어? 1번 1번 어디가 틀렸을까? 푸코가 비교했어? 그지? 아니지. 푸코 얘기만 나와 있어 가에는. 특정 학자가 뭐 이렇게 비교한 게 없어. 그치? 비교가 X고. 3번 가나 모두 특정 학자가 규명한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상반된 평가 그것도 X고 절충하는 방안 그것도 X야. 상반된 평가를 했어? 가랑 나에서? 아니지. 뭔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얘는 긍정, 얘는 부정. 그리고 걔네들이 긍정, 부정이니까 뭐 절충해서 이 부분은 긍정하고 이 부분은 부정하자. 이렇게 하나의 방안으로 만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전혀 다른 얘기지. 4번도 가는 한계를 지적했대. 우리 푸코의 한계. 푸코의 한계? 특정 학자의 사상에서 보이는 한계를 지적했나? 했어? 특정 학자의 사상에서 보이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그치? 누구의 사상이 약간 이런 한계가 있어 푸코가 그랬어? 아니지 그치? 한계를 지적한 거 아니고 나도 틀렸어. 특정 학자가 제안한 생명 권력의 변화 과정 누가 제안한 생명 권력의 변화 과정을 제시해? 변화 과정이 있어? 변화 과정? 변화 과정이 없어. 얘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변했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인간 포함 안 했으니까 인간 외에 포함 안 했으니까 인간 외에 포함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신유물론자 2명 데리고 온 거지. 그죠? 5번이야. 17번. 그치 3번이야. 1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3번 어디가 틀렸어? 이게 선후관계가 바뀌었어. 근대 서구 철학에서 인간 중심 이분법적 사고를 초래했다? 아니지 근대에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건데 근대 서구 철학이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 얘기하는 건데 그치? 이해됐어? 민서야? 아니요. 우리 다시 옆에 봐봐. 본문에서 첫 번째 줄에 주장 1, 첫 번째가 근대 철학 비판이지. 그리고 주장 2, 인간 중심주의 비판이지. 특히 인간 중심주의 비판했어요. 근대 철학 중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했어요. 근데 17번에 3번 보면 근대 서구 철학에서 근대 서구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래? 인간주의. 근대 서구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졌다? 초래했다? 아니지 이상하지. 그치 이상해. 초래했다가 아니야. 이분법적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아니야. 요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생태 위기가 있다는 거지 오히려. 그치 생태 위기가 요거 두 개를 초래한 게 아니라. 몇 번 했는데? 4번 비인간, 인간 모두 역동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봤고 수평적 연결만 중요하다라고 했지. 역동적 역할. 그 옆에 나와 있어. 라투르에 대한 거. 세 번째 줄에 비인간 밑줄 친 거 한 줄 내려가면 비인간도 과학기술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와 있지. 얘도 역할을 했어.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맞아. 18번에 3번. 땡. 이거 어려웠나? 18번에 3번 아닌데. 민서 몇 번 했어? 5번 땡. 아리나 너밖에 없다. 몇 번 했어?
한 번 했어? 아닌데. 2번. 그지 2번인데. 가의 이유. 가의 어디서 가?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래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 이게 가짜래. 그치? 그 가짜라고 보는 이유는 2번이지.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위도 진짜 자율적인 게 아니라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서 구성된 결과물이니까. 2번이지. 3번. 3번은 오히려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체성이야. 새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주체성에 대한 생각이지. 근데 이거를 얘는 비판했고 부정했다며. 주체성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진정한 주체란 권력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저항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럼 2번이지. 비판한 이유는 2번. 됐어? 5번도 아니야. 네. 19번 적절한 것은 몇 번 했어? 괜찮아. 불러. 5번 땡. 3번. 땡. 어렵다. 2번. 땡. 4번. 문제는 이거 뭐 참 이 본문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운가 보다. 4번 땡. 1번. 1번.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야? 기억? 뭐라고? 생명 권력. 그리고 니은은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 그래. 그럼 적절한 거 1번. 기억은 생명 권력은 인간의 생명 관련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었어. 인간이 이제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관리해서 직접 개입해서 관리하는 게 생명 권력이지. 그러니까 등장한 게 맞고. 니은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은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등장한 거 맞는데 비인간과의 공존의 지금 신유물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 맞아. 몇 번 했다고? 3번. 기억은 인간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을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게 하였고. 이건 맞지? 니은이 틀렸다. 니은은 동물 실험에 기반한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세를 극복했어? 어디가 틀렸을까? 아니 인류세 극복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동물 실험하면 돼 안 돼? 안 돼. 기반했다는 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류세 극복하자 이건데 아닌데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얘네들도 평등하게 해야 돼 이런 거잖아. 어떻게 실험을 해? 실험하면 안 되지. 몇 번 했다고요 또? 5번? 네. 기업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이건 맞네. 니은이 또 틀렸다.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은 인간 생명을 통제하여. 인간 생명을 통제해?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푸코의 얘기인데 기억의 얘기지. 니은은 틀렸어. 인간 생명 통제하는 건 아니야. 책임 있는 관계 맺기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네. 네. 또 다른 거. 아린이 몇 번 했어요? 2번. 2번. 기억은 인간과 비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반성했어? 푸코가? 푸코는 비인간이라는 얘기 한 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인간의 권력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그죠? 반성한 적이 없고. 니은은 맞아. 니은. 인간 이해의 생명이 겪는 통제에 대해 저항하자. 그 얘기 맞지? 신유물론자들. 그건 맞아요. 그럼 하나 남았지. 뭐 남았니? 5번? 4번? 4번 남았지? 그치? 4번도 올바르게 고쳐보자. 기억은 근대 국가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유도해 산업혁명을 초래하게 할 때. 이거 맞을까 틀릴까? 생각해봐. 생명 권력이 산업혁명을 만든 거야? 아니지. 반대지 오히려. 네. 산업혁명이 진행되니까 생명 권력이 중요하게 됐어. 그거지. 그러면 초래하였고 그거 X고. 니은은 맞나 아닌지 생각해봐.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인간과의 공생관계에 도모하자. 맞네요. 얘 맞아요. 하나하나 다 꼼꼼히 봐야 돼. 이런 게 말만 조금 바뀌어서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아유 우리 20번은 20번은 어떡하나? 20번 4번. 오! 맞다. 정답! 제일 어려운 걸 맞았어 미서야. 20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일단 보기의 상황이 이해됐어? 네.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누가 관리한대? 정부 국가기관에서 관리한다 하지. 그럼 이거 어떤 권력의 모습 보여줘? 생명 권력. 푸코가 말하는 그 생명 권력이랑 관련이 있지. 그리고
거기에서 한 4번째 줄, 5번째 줄 보면 조류독감 발병하면 애들 다 어떻게 한대? 새들 다 어떻게 해? 다 죽여버려요. 살처분하고 폐기하지. 이거는 신유물론자들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걔네들을 죽여?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그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4번부터 봐봐. 나투르. 예의의 관점에서 볼 때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해당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보아야겠대. 어디가 틀렸니? 인간 위한다고 하면 돼, 안 돼, 얘는? 동등하다 주장하는 애들인데. 아니지. 인간을 위한 연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야. 몇 번 했어? 5번부터 그럼 볼게. 5번. 헤러웨이 관점에서 볼 때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살처분, 죽여버리는 거는 동물을 공생관계가 아닌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맞지? 근데 이걸 비판하겠지. 맞잖아. 이해됐어, 윤서야? 앞에 봐봐. 우리가 필요할 때 애를 죽이는 게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래. 그거 어디 있냐면 앞에 넘겼을 때 헤러웨이 얘기니까 헤러웨이 봐봐. 헤러웨이에서 동그라미 친 거에서 2줄 내려가봐.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야, 이게. 걔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지.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보는 애지. 그치? 그러면 그냥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죽여버리는 거는 공생관계가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일이겠지. 네. 맞지? 2번에서 아린이 2번? 푸코 관점으로 볼 때 경제적 피해 감소하더라도 가금류 다 죽여버리는 건 인간의 생명 문제에 권력이 개입한 거. 조류독감 걸리면 인간도 위험하다라고 보기에 마지막 줄에 나와 있지. 폐혈증이나 호흡곤란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기에 2번째 줄에 국가기관에서 감염 관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생명 권력 맞지? 생명 권력이고 권력이 개입한 거 맞아. 2번 맞아. 나 몇 번 안 했어? 1번, 3번? 이해 안 돼? 혹시 3번? 3번 같이 보자, 3번. 나투르 관점에서 볼 때 조류독감의 확산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 그치? 이건 이해돼? 이 비인간들도 행위적, 역동적 뭔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나투르는.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 맞고 앞에 1번도 보면 속보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이 조류독감 문제 직접 관리하는 거 위험하니까. 그죠? 위험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에 생명 권력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다른 거 선지가 다 이해가 됐니? 네. 그래요. 21번의 답은 1번이야. 혹시 푼 사람은 1번. 잘했어요. 앞에 이거 진짜 이해된 거 맞아? 나 지금 불안해 얘들아. 19, 20번만 하나하나 했는데 뒤에 앞에는 다 이해된 거 맞아 진짜? 네. 알았어. 좀 쉬어. 쉬고 하나 더 하자. 건조기 하나 건조기. 인수 화장실 가고 싶었어?